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확인하면서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서 사볼지 말지 이에 대한 전략 확실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6개의 종목으로 먼저 압축을 했는데요. 어제 그제의 경우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금융주 쪽으로 쏠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포착이 됩니다. 저희가 압축을 한 건데도 3종목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HPSP도 있고요.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에 대한 하락이 확인되는 오늘장입니다. 여기에 또 자동차주, 기아 쪽에서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기아는 기관 쪽에서 4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들어서 좀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의 러브콜 포착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은 기관 쪽에서 2거래일 연속, 하나마이크론은 역시나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 HPSP는 외국인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 6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은 역시나 기아겠죠. 현구간도 5%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2%, 그 밖의 종목들은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먼저 확인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이코노미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외국인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가운데 전략을 먼저 세워볼 텐데 기아와 그리고 HPSP 준비해봤습니다. 기아에 대한 전략부터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5조 원을 돌파했고 여기에 통큰 주주환원까지 공개를 합니다. 안 오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볼게요. 많이 팔았고 또 많이 팔 거야 라고 남겨주셨어요.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매수 관점 괜찮을까요?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우려감은 갖고 있죠. 네. 근데 이 우려감이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 이맘때쯤부터 계속 가지고 왔었던 우려입니다. 네. 뭐냐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작년 이맘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생각보다 많이 팔았는데 피크아웃 우려 있다. 그래도 계속 매월 수출 데이터에서 이 자동차의 판매 대수는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그것을 화답해주는 실적이 찍혔기 때문에 네. 주가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피크아웃의 우려감이 좀 많았었던 종목군들의 조정도 좀 깊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정면 돌파를 해준 겁니다. 기아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은 물론 자동차 현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이제 기존의 이제 제품 라인업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완성차 중에서는 가장 EV 맞아요. 자동차에 대한 색깔이 좀 강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팔아왔고 또 앞으로는 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바람에 편승을 해서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저는 뭐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 대신에 네.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완성차를 살 거냐 아니면 부품사를 부품? 살 거냐 이것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뭐 사실 거예요? 저는 기아를 살 것 같습니다. 오, 네, 좀 완성차를. 길게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향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좀 단기 투자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진득하게 넣어두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좀 구체적인 설명 들어봤고요. 그럼 김종효 이사님은 기아에 대한 어떤 의견일지 보겠습니다. 실적보다는 24년 전기차라고 남겨주셨는데 기아가 컨콜에서 전기차 판매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6월부터 줄줄이 또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감 좀 가져볼 만할까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볼륨 모델이라는 거죠. 기존에 나와 있던 EV6가 글쎄요, 볼륨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 물론 자동차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올해 자동차로 선정될 만큼 좋은 자동차였다라고 보였지나 몇 가지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 미국에서 IRA와 관련된 보조금을 충분히 수령할 수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결국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EV3, EV4, EV5라고 하는
볼륨 모델 상대적으로 3천만 원에서 한 뭐 4천만 원대 정도의 전기차 모델을 줄줄이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회사와는 굉장히 다른 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 누가 뭐래도 도요타죠. 도요타 네. 전기차라고 해봐야 B4, G4인가요? 그 하여튼 단일 모델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주행하는 중간에 타이어가 떨어져서 굉장히 악평을 받았던 그런 전기차 달랑 하나 있는 도요타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 판매와 일본 증시의 급등을 기저로 해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전기차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완성차들도 굉장히 부진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테슬라가 이제 3천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보다 1년 앞서서 기아차가 레거시 자동차 중에 가장 최초로 이런 볼륨 모델을 내놔서 성공시킨다면 기아차의 밸류는 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현대차와 올해 전략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에는 지금 캐스퍼 준비되고 있고요. 아이오닉 7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전기차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볼륨 모델의 출시는 오히려 기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디자인 철학과 관련돼서도 각각의 어떤 선택이 있겠습니다만 디자인 쪽의 어떤 모습은 기아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지금 5천억 가량의 자사주 매입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쪽은 뭔가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전기차로 승부를 보는 그것도 볼륨 모델로 승부를 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아, 글로벌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의 주가 움직임이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앞으로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현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 따라서 사봐도 되는 종목일지가 궁금해집니다. 현 구간에서의 기준이에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기아에 대해서는 매수 괜찮겠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까요? HPSP,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반도체가 지금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님에도 일단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윗골을 달긴 했지만요. 투자 매력도 찾아볼게요. 김태정 본부장님의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선단 공정에서는 내가 최고다라고 포인트 주셨는데 선단 공정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HPSP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재료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이미, 네. 시기적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가 반도체 시장과 반도체 기업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숫자 성적표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것은 다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는 회복한다, 늘어난다,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이 발맞춰 줄 수 있는 숫자를 찍어줄 수 있는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은 굉장히 크게 저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선단공정 내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숫자가 확실하게 찍혀줄 수 있는 쪽에서는 HPSP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 IT가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다시피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네. 가는 기업은 계속 가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기업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이제 이쪽 선단 쪽에서 이제 이 흐름의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오늘 HPSP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리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캔들의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조금 더 남아 있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강한 이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선단 공정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HPSP가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냐 이것은 시기에 좀 차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쪽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신에 덜 올랐던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붙어갈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이러한 타이밍적인 부분은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해당 공정 쪽에서의 성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계속 찍힐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김종효 이사님은 HPSP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역시 한 줄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과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역시나 김태성 본부장님도 앞서서 좋은 재료는 있지만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주셨었거든요. 같은 개념이실지도 궁금하고 주가 찾아보니까 지난해 초에
12,000원대였던 주가가 올해 1년 만에 5만 원도 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계속 오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상승룸은 이제 없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고점은 더 열릴 수 있지만 이오테크닉스와 이 HPSP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수소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 어닐링이라고 하는 공정이거든요. 네. 어닐링이라고 하는 공정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선단 공정에서 워낙 미세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불량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불량률을 줄여주는 공정이 어닐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불순물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뭐 엣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없애줄 만한 그런 이 공정을 어닐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닐링 공정이 왜 중요하냐? 아시는 것처럼 AI로 가는 과정에서 처리 속도는 점점 빨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 CXL 같은 것들도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HMM 붙이는 과정에서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이 어닐링 공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두 종목이 높은 밸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되짚어 보면 과거의 2차 전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2차 전지가 성장이 떨어져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의 속도만 떨어지거나 성장과 관련돼서 뭔가 부풀어진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섣불리 팔면 안 됩니다. 고점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는 뭐 최근에 시장에 이런 아주 급격한 쏠림 현상을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조금 표정 숨기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네. 신규 매수에 들어가서 잠시 웃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예측이 틀렸거나 시장이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때 내려꽂힐 수 있는 주가 하락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을 20년 살펴봤을 때 주가 100배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 잘라서 보면 고점 대비해서 80% 내려온 해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그렇게 MDD 관점에서 봤을 때 연중 고점이거나 혹은 최근 2, 3년 내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정리하면 신규 매수는 안 된다. 보유자는 이오테크닉스와 HPSP 모두 어디까지 갈지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종목은 맞는데 이게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는 엄연히 투자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일단 보유하는 종목이고 신규 진입은 부담스럽다는 내용이었는데 자, 팻말로 그래도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두 분 다 안 산다의 의견으로 HPSP 일치가 됐습니다.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돌려보기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 볼게요. 동진세미캠과 현대차 준비해봤는데 반도체 쪽이죠. 동진세미캠의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관 매수 들어오고요. 현 구간 주가는 보합으로 내려왔어요. 뒷심이 좀 딸리는 하루인데 왜 사는 걸까요? 김태정 본부장님의 한 주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고객사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중이죠.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동진세미캠의 이 큰 굵직한 네. 고객사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압축을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국산화를 이제 성공한 이 제품을 좀 만들면서 해당 고객사들의 매출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실 게 뭐냐면 시세가 난 쪽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됐든 수급이 됐든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의 반등을 한 번 더 쫓아갈 것이냐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성향상 지금 시장에서는 앞에보다는 네. 후자의 경우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낼 때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크게 올라간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사들의 실적이 올라갔다라는 건 SK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흑자 전환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또한 지금 흑자 전환을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진세미캠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있다. 동진세미캠이었는데 김종일 이사님 의견도 같을까요? 역시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실적 확장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동진세미캠의 그런 가장 확실한 실적 모멘텀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반도체 기업들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나 모두
추가적인 공장을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가동률만 올려도 실적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반도체 종목이 올라갈 때 순서는 소재, 그다음이 장비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 중에 올라가는 것들은 이미 뭔가 조금 어깨가 너무 들썩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오지 않았지만 기대로 주가부터 먼저 날려버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제주반도체나 어버브 반도체가 갑자기 뭔가 지금 시장이 AI 시장으로 바뀐다고 해서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한테 뭔가 따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저 하늘 위로 벌써 날아가 버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이런 걸 따라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마진율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공장 가동률을 올렸을 때 무조건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상 종목으로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뭐 그 외에도 여러 종목군들 있죠. 원익QNC라든지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은 가동률만 올라가도 좋아지는 거고 만약에 공장 확장되면 그때는 장비까지 넓혀가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의 핵심 종목은 이렇게 가동률만 올려도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소재 쪽 종목이다.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여전히 매력 있다면 지금 한번 사봐도 괜찮을지 궁금해집니다.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된 동진세미캠이었고요.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막 하는 중에 실적이 또 나왔잖아요. 영업이익이 15조 1천억 원 가량,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이요. 현대차 기아가 특히 삼성전자도 제치고요. 상장사 영업이익 2위를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란 표현이에요. 이걸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투자 관점에서 그럼 어떤 의견이실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만 따라와 준다면 결국 주가가 따라와 주면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로 따라와야 만족할 수준이라고 보세요?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하면 네. 주가 또한 역대 역대 최대로? 최고가로 가야 되는 게 일단 상식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대내 변수가 여전히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 이제 주가가 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좀 아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앞서서 이제 기아를 이야기했다시피 현대차도 기아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만 뭐 각자 기업에 따라서 이제 상황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시장에서의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대, 현재 위치라면 저는 충분히 한번 투자를 해봐도 만약에 이제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실적이 좋을 것을 예상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상승 곡선이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네. 하지만 실적 바로 나오기 직전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저는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좀 짧게보다는 길게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종효 의사의 한 줄 평도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있을까요? 현대차에 대한 내용이죠. 도요타를 쫓아갈까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물음표가 될까요? 느낌표가 될까요? 네, 지금 도요타의 그 전략 자체가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떻게 운 좋게도 전기차를 안 한 게 한 수가 되어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 잘 팔고 엔화 환율 효과를 받다 보니까 도요타는 그러니까요.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의 올해 전략도 하이브리드. 대표적으로 펠리쉐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5 하이브리드를 달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대기아가 밀고 있는 지금 1.6리터 하이브리드가 나쁜 엔진은 아닌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개량된 이 3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그 용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나올 그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초로 달려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모델로도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서 올해도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면 뭐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곽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볼륨 모델을 조금 파는 것이니까 볼륨 모델도 성공하고 현대차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굉장히 그림이 둘 다 좋습니다. 문제는 현대차의 올해 매출 성장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 아무리 좋아봐야 한 대 1년에 400만 대 신차가 팔리는 시장이고요.
중국은 3천만 대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 그립을 놓친 상황이니까 의미가 없고 지금 미국이 한 1,600만 대 정도 팔리는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 일단 전체적인 성장이 좀 덜컥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과 유럽이 덜컥거리면 현대차는 더 팔 데가 뭐 브라질, 뭐 인도밖에 없는데 여기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리드의 마진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냐가 관건이라서 저는 현대차는 기아차보다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요타를 정말 쫓아갈 수 있을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요타를 쫓아갈 수 있을지의 여부, 그걸 확인해 보자. 굳이 현대차와 기아 둘 중에 선택하라면 기아 쪽이 투자 면에선 좀 낫지 않을까라고 팁도 주셨는데요. 자, 그럼 현 구간에서 현대차 그래도 사볼 만할지 단독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편말 들어주시죠. 네. 한 분은 O. 김종일 이사님 이게 지금 절반입니까? 살짝 애매한데요. 어떤 네. 거예요? 마음 결정이 안 됩니다. 네. 결정이 그만큼 어려운 현 상황이라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정적으로는 O를 들고 싶은데 네. O를 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S를 들 만한 기업은 더더욱 아니라서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결정하기가 현대차는 어렵고 네. 기아차는 명확하게 그래도 O를 O.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업의 가치를 논하는 자리라기보다도 그냥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 매력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분명 좋은 기업이지만 현 구간에서의 매력은 오히려 기아 쪽이 낫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쪽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 아니실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자리는 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